깃발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 있죠. 깃발은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60강입니다. 세트 한자는 한자의 맥을 찾습니다. 세트 한자는 나와 한자의 눈높이를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한자를 만나는 것이 세트 한자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깃발 U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깃발 U자입니다. 이 깃발 U자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연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깃발 U자는 머리두자와 보르사자와 내천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위지요, 상부를 의미합니다. 또 모르사자는 모르다는 의미가 있고 내천자는 냇물입니다. 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 U자는 머리부터 모르는 냇물 같은 게 깃발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깃발은 위부터 아래까지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연결시킨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지요. 깃발은 공동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이 있었지요. 이 3.1운동의 하나의 정점이 됐던 게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라는 깃발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켜 큰 물결을 이뤘던 것입니다. 깃발 U자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깃발 U자는 머리부터 모르는 냇물 같다는 표현으로서 깃발은 위부터 아래까지 모르는 사이에 모두를 연결시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깃발 U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흐를 U자입니다. 흐를 U자는 흐르다는 뜻이 있죠. 이 흐를 U자는 물수변의 깃발 U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고 깃발 U자는 깃발을 의미하면서 연결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흐를 U자는 물을 연결시키는 게 흐르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면 상류와 하류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흐를 U자입니다. 높은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바다에 이를 때까지 유유히 흘러가지요. 이렇게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연결시킵니다. 온 산창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흐를 U자는 물을 연결시키는 게 흐르는 것이라는 표현으로서 물이 흐르게 되면 상류와 하류가 연결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청산유수라는 말이 있죠. 청산유수는 푸른 산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서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합류한다고 할 때, 표류한다고 할 때도 흐를 U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소통할 소자입니다. 소통할 소자는 소통하다는 뜻도 있고 트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소통할 소자는 짝필자와 깃발 U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짝필자는 짝을 의미하는데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 U자는 깃발을 의미하고 연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소자는 발걸음을 연결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을 하여 찾아가게 되면 양쪽이 연결되고 소통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간에 소원해지면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발걸음을 해서 찾아가게 되면 양쪽이 연결되고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소통할 소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상소라는 말 있죠. 상소는 임금에게 글을 올린다는 뜻으로서 주로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리는 글을 상소라 합니다. 또 소통한다고 할 때, 소명한다고 할 때도 소통할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깃발 U자가 사용되는 세 번째 관련자는 빗소자입니다. 빗소자는 빗을 의미하고 빗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빗소자는 나무 목자와 깃발 U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깃발 U자는 깃발을 의미하고 연결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빗소자는 나무로 연결시키는 것이 빗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빗질을 하게 되면 몸과 혼이 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빗질을 잘하게 되면 머리와 시력이 맑아지고 시원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의 일부를 자극해서 몸 내부와 연결시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빗질은 두피 마사지에도 좋고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정조의 이산어록 중에는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일 빗질을 하게 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시력이 맑아지면서 잠도 잘 온다고 합니다. 빗질은 우리 몸의 내부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주침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머리를 빗는다는 뜻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면 몸에 좋지 아니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나무빗을 목소로 합니다. 대나무빗을 죽소로 하죠. 이럴 때 빗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유황유자입니다. 유황유자는 유황을 의미하지요. 이 유황유자는 돌석자의 깃발 U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돌석자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깃발 U자는 깃발을 의미하고 연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황유자는 돌로 연결하는 것이 유황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황은 병자를 건강으로 연결시킨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유황은 광물성 약재로서 속이 차서 생기는 설사나 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황은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 중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었죠. 유황은 그때부터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황의 효능을 보면 관절 건강에도 좋고 해독작용도 하면서 혈액 정화도 한답니다.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된다지요. 이렇게 유황은 여러 가지 효능으로 병자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유황유자입니다. 유황은 비금속 원소의 하나로서 냄새가 없고 수지 광택이 있는 황색의 결정체입니다. 화약이나 성냥 또는 약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것이죠. 깃발유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유리유자입니다. 유리유자는 유리를 의미하죠. 이 유리유자는 임금왕자와 깃발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왕이죠. 또 깃발유자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또 연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유자는 왕을 연결하는 것이 유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는 왕과 백성을 연결시킨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왕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위 관리가 아니라면 왕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리로 왕을 가릴 수 있다면 일반 백성들도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 너머로 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유자는 왕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이 유리라는 표현으로서 왕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유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유리는 석영과 탄산소다, 석회암을 섞여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 급히 냉각하여 만든 물질로서 투명하고 단단하며 잘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깃발 유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높은 곳에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대로 깃발 아래 큰 물줄기를 이룰 때 사람은 사람으로 말해야 한다. 노랫말의 한 구절인 것인데 깃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정의로운 깃발이 보여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